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참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부터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까지 못 참고 속옷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진료실에서만 30년을 보내고 있는 50대 현직 의사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증상 절대 혼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꼭 들어보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갑자기 마려운 소변. 참을 수 없는 절박요실금이란.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속옷에 새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절박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방광은 보통 소변이 어느 정도 차야만 마려운 느낌이 들고, 이때 우리는 이 느낌을 천천히 조절하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절박요실금은 다릅니다. 방광이 마치 제멋대로 수축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마려운 느낌이 들고 이를 조절할 틈도 없이 그대로 소변이 새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절박요실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복합적인 시스템, 즉 신경계, 근육계,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러한 고민을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외부 활동을 줄이고 심지어는 대인 기피증까지 겪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요실금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 오늘 주로 다룰 절박요실금,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혼합성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일류성 요실금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화장실에 제때 갈 수 없어 생기는 기능성 요실금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실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 유형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박요실금은 방광의 감각신경이 과도하게 민감해지거나 방광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에서 방광으로 보내는 신호에 문제가 생기거나 방광 자체의 염증이나 자극으로 인해 방광 근육이 불필요하게 수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67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절박요실금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졌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는 막히고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상황.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결국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속옷이 다 젖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김순자 어르신은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분이 절박요실금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절박요실금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문제입니다. 사회생활 위축, 심리적 불안감, 수면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화장실에 급하게 가려다가 넘어지거나 소변을 참으려다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박요실금은 절대 단순한 실수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들면 이는 곧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립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소변 실수를 할까봐 물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탈수로 이어져 신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소변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욕창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절박요실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제게 다시는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아요.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너무 불안해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절박요실금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한 사람의 자존감과 행복을 앗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김순자 어르신은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절박요실금의 다양한 원인들, 나이 탓만이 아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의학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민성 방광입니다. 이는 방광이 소변을 소량만 담고 있어도 비정상적으로 자주 수축하여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끼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예민한 센서처럼 방광이 조그마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과민성 방광은 생활습관, 스트레스, 특정 음식 섭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커피, 탄산음료, 술 등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 섭취는 방광의 과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이나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 손상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절박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뇌와 방광 사이의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이로 인해 방광이 제대로 된 명령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병증으로 인해 방광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방광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출산 이후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골반저 근육은 방광, 요도, 자궁 등을 지지하고 소변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산 시 이 근육들이 손상되거나 약해지면 요도를 조이는 힘이 약해져 소변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요도와 방광 주변 조직의 탄력을 떨어뜨려 방광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합성 요실금과 함께 절박요실금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립선 비대증에 있는 남성분들도 절박요실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고 방광의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잔뇨량이 많아지면 방광이 쉽게 자극받아 갑작스럽게 마려운 증상이 생기거나 소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방광이 과도하게 노력하여 소변을 배출하려다 과민해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은 방광을 자극하여 갑작스러운 요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과체중이나 비만은 복압을 증가시켜 방광에 부담을 주고 방광 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도 방광을 압박하여 요실금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박요실금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인 70세 이영수 씨는 15년 넘게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져서 미처 일어서기도 전에 바지를 적셨다고 하시며 매우 민망해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깥에서 밥 먹는 것을 아예 피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영수 씨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성 신경병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고혈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뇌와 방광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방광이 소변량과 관계없이 불시에 수축하는 절박요실금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 사례는 만성질환이 절박요실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뇨병 외에도 고혈압, 비만 등 다른 만성질환들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영수 씨는 처음에는 본인의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진 탓으로만 생각하고 병원 방문을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뇨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신경병증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드리자 그제야 검사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혈당 조절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 약물 치료와 함께 방광 훈련을 병행한 결과 이영수 씨의 요실금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식당에서 친구들과 편안하게 식사도 하시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이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절박요실금은 결코 숨겨야 할 질병이 아니며 충분히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박요실금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절박요실금은 원인과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변을 참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방광의 용량을 늘리고 소변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광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씩 참다가 점차 15분, 30분 등으로 간격을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꾸준히 하면 방광이 소변을 더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길들여집니다.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여 요도 관략근의 힘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수축하고 5초간 이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루 3회, 10에서 15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은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적절한 수분 섭취는 필요하지만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카페인, 알코올, 탄산음료, 매운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체중이나 비만은 복압을 증가시켜 방광에 부담을 주고 요실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박요실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약 20에서 30%가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요실금 증상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가족이나 의료진에게조차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요실금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크게 개선하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에는 요실금 때문에 좋아하는 골프를 그만두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지금은 다시 필드를 활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소중한 일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박요실금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참기 어려운 증상 혹은 실수하는 경험이 있다면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나 비뇨의학과를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